3월 둘째 일요일인 오는 13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커네티컷의 한인 목사가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한인회가 세미나를 열고 타운의 관선 변호사 선임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 노조의 파업 예고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랜짓 당국과 노조 간 협상은 또 결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3월 둘째 일요일인 오는 13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일요일 오전 2시에 시계를 오전 3시로 바꿔야 하는데요. 한국과의 시차는 1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3월 둘째 일요일인 오는 13일부터 썸머타임 일광시간 절약제가 시작됩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와 한국의 시차는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게 됩니다. 국적기에 뉴욕 인천 항공편 출도착 시간도 변경됩니다. 대한항공의 인천행 K2082편은 13일부터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인천행 K086편의 한국 도착 시간은 다음날 오전 4시 15분으로 1시간 빨라집니다. 또 뉴욕행 K081편과 K085편의 도착 시간은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8시 30분으로 1시간씩 늦춰집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천행 OG21편 도착 시간은 오는 26일까지 오후 4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겨지고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출발 시간이 오후 1시 25분으로 늦춰져 한국 도착 시간은 오후 4시 35분으로 변경됩니다. 뉴욕행 OG22편의 출발 시간은 26일까지 오전 10시로 1시간 빨라집니다.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돼 뉴욕 도착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으로 늦춰집니다. 커네티컷의 한인 목사가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됐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인데요. 선관위가 여권 반납까지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커네티컷 유콘스투어스 한인교회의 장호준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장 목사가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여권 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외교부 장관에게 장 목사에 대한 여권 반납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일 독립군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셋째 아들인 장 목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뉴욕 일원 한인 일간지에 2차례에 걸쳐 광고를 게재하고 뉴욕 재외선관위로부터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광고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장 목사는 당시 전 세계 31개국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재배동포 3천여 명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광고를 제작하고 게재했다면서 앞으로도 광고를 계속 게재할 것이라고 공개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 동포에게 한국의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한인회가 세미나를 열고 타운의 관선 변호사 선임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기 힘든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팰리세이즈팍 타운이 임명한 4명의 한인 관선 변호사. 팰리세이즈팍 한인회는 어제 세미나를 통해 한인 관선 변호사 선임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관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펠팍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건으로 벌금이 $750 이상인 사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케이스, 그리고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선 변호사 선임 신청서는 총 7가지 항목으로 의뢰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7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대다수가 자기의 그로스 모든 인컴을 다 리스트하게 되어 있고요. 그걸 또 인컴 외에 또 나가야 되는 지출 내역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라이ability. 그러고 나서 그걸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뮤니시팔 코트에서 스태프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 판단이 애매모호하거나 하면 이제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다 오토라이제이션 해주는 거죠. 관선 변호사 신청 비용은 $200입니다.
다만 이 비용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선 변호사 신청이나 관련 문의는 펠팍타운이나 펠팍 한인회로 하시면 됩니다. 펠팍 한인회는 어제 무료 법률 상담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음 법률 상담은 오는 24일 펠팍 파인 플라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됐지만 이 가운데도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의원은 9일 북한에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협의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의원과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한 협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한국 정부 당국과 논의하고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재미 이산가족들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협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고령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들이 60년이 넘도록 북한 내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커크 의원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6만 명을 비롯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해 공식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하탄에 위치한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건물이 역건물 부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15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뉴욕 가톨릭 사제단이 지상 리스권 매매 당시 롯데 측에 부지 침범 사실을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6일 한 파키스탄계 부동산 개발업체는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과 호텔의 토지 소유주인 뉴욕 가톨릭 사제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업체는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의 콘크리트 기초가 바로 옆 34 이스트 51가의 건물 부지를 2피트가량 침범해 150만 달러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롯데 뉴욕 팰리스는 지난달 8월 8억 500만 달러의 뉴욕 가톨릭 사제단으로부터 지상 리스권을 매입한 후 6개월 만에 대규모 송사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뉴욕 가톨릭 사제단이 지상 리스권 매매 당시 롯데 측에 건물의 부지 침범 사실을 통보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시 사제단이 건물 침범 사실을 롯데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기 기간이 끝났다면 롯데 측도 배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 노조의 파업 예고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트랜짓 당국과 노조 간 협상은 또 결렬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측과 노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뉴욕에서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5시쯤 협상을 종료했습니다. 게다가 트랜짓 당국이 노조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파업 강행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당국은 서한에서 파업이 이뤄질 경우 노조원들의 보직이 정지되고 병가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건강보험 혜택도 끊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노조원들에 대한 보복을 천명한 것이라며 생산적인 협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개된 협상에 따라 파업 예고 시한을 당초 13일 오전 0시 1분에서 24시간 늦추고 협상을 계속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랜짓 당국은 파업이 시작되면 매트라이프 스테디움, PNC뱅크 아트센터, 해밀턴 기차역 등지에 차를 세우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파크 라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스 운행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원 공화당이 연간 35억 달러 규모의 중산층 소득세 감세안을 내놨습니다. 2025년까지 최고 소득세율을 5.14%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뉴욕주 상원 공화당은 500만 명에 이르는 뉴욕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25% 경감해주는 내용의 감세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9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감세안은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율 인하 조치가 2018년에 만료되면서 대부분 중산층의 소득세율이 6.85%로 환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2025년까지 최고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5.14%까지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 소득세율은 과거 최저 소득 구간은 4%, 그 나머지는 대부분 6.85%가 적용됐지만 2013년 제정된 법에 따라 현재는 최저 소득 구간인 16,950달러 이하는 4%, 31만 8,750달러 이하는 소득 구간별로 4.5%에서 6.65%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2018년 만료되면 상당수의 중산층 납세자들은 6.85%로 환원된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원 공화당 감세안이 실행되면 2025년 이후 중산층 납세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연간 평균 897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소금 섭취량 제한에 이어 이번에는 당분과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욕시 모든 식당에 당분과 탄수화물 과다 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이네즈 바론 시의원은 뉴욕시 모든 식당에 당분과 탄수화물 과다 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포스터 부착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론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9일 시의회에 상정했고 현재 보건위원회가 조례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모든 종류의 식당은 내부에 시 보건국이 제작한 당분 탄수화물 과다 섭취 경고 포스터를 부착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 또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과도한 당분과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초래되는 위험성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여러 가지의 언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을 땐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론 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섭취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제공 차원의 경고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청은 하루 당분 섭취량을 개인 권장 칼로리의 10%, 하루 약 50g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를 벌이는 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니엘 게로드닉을 포함한 5명의 뉴욕시 의원은 9일 뉴욕시 교통국이 타임스퀘어 등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팁을 받는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타임스퀘어 광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상업 행위를 하는 장소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지나치게 선정적 복장을 한 토플리스 여성들이 여행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만화 캐릭터들까지 길을 막고 호객 행위를 하면서 이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교통국은 뉴욕시의원과 맨하탄 보로장, 비영리단체와 해당 지역 커뮤니티 보드 등과 논의를 거치고 구체적인 구역 지정안과 상업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의회는 조례안이 몇 달 내로 통과되고 여행 성수기인 여름 전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강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내세웠는데요. 다시 한번 북한의 경제적 고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대북제재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지 보름여 만에 에드로이스 의원은 북한의 경제적 고립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오늘 브레아 사무실에서 열린 한인 언론과의 단독 미팅 자리에서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And that legislation is a direct rebuttal to some of the agitation crea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especially their threatening behavior towards South Korea. And this gives us additional leverage, these sanctions.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조만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로이스 의원은 암시장을 뜻하는 블랙마켓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금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란에 무기를 팔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On the black market, they couldn't buy the parts that they needed
로이스 의원은 자금줄 차단 등의 외부적 압박과 함께 북한 국민들의 독재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등이 국민들 사이에서 유포되면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 국민의 자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법은 지난달 12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 6일 만에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공식 발효돼 대북제재 정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휴식인데요. 최근 각국의 도심에 피곤한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휴식 공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홍콩. 쉴 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도심 한가운데 최근 느긋하게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이색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근무 중 잠깐 짬을 낸 직장인들이 쉬다 갈 수 있는 일명 낮잠방. 주렁주렁 매달린 해먹 위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눈을 붙이고 잠을 청합니다. 最緊要係因為其實每一日翻工都好攰嘅，咁呢個位置離我翻工地方又唔遠。 비용은 1시간에 우리 돈 12,000원 정도.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겐 도심 속 오아시스와 다름없습니다. It's something very new to me, and the experience is fascinating. I mean, I haven't experienced this kind of lifestyle before, so all in all, I enjoyed it. 이렇게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나면 일의 능률도 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아르레 침실. 푸른색 벽과 초록색 창, 노란 의자 2개 등 고흐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자신의 방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 방이 현실에 등장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미술관이 반 고흐 전시회를 기념해 아르레 침실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똑같은 모양의 가구와 집기는 물론 붓질의 느낌까지 살려 마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I'm in a painting. 게다가 고흐의 방에서 숙박도 가능합니다. 하룻밤 묵는 비용은 12,000원. 투숙객에는 전시회 입장권까지 제공됩니다. The idea of staying in his bedroom where he slept, where he painted is very, very moving, and I think for a lot of people they want to experience that. 반 고흐의 방은 숙박 사이트에 게시된 지 몇 분 만에 예약이 완료되는 진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고 김영옥 대령을 대통령 자유의 메달 후보로 추서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고 김영옥 대령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고 그가 군인으로서 걸어온 행적은 미국을 보다 안전하고 강한 나라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고 훈장 추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으로 미국의 안보와 국익, 세계 평화에 공적을 쌓은 인물에게 수여됩니다. 퀸즈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파크 내 뉴욕 스테이트 패빌리온을 부활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립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뉴욕의 명물이었던 뉴욕 스테이트 패빌리온 공모전은 13세 이상의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참가비 없이 오는 7월 1일까지 아이디어 도면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면 됩니다. 1등에서 3등, 인기상에는 상금이 주어지고 수상작은 오는 8월 6일부터 26일까지 퀸즈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뉴저지 환경보호국은 지난 9일 뉴욕의 모든 공사립교를 대상으로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 30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로 문제가 발견된 학교들은 수돗물 사용이 일시 금지되고 수돗물 대신 병에 든 물을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주의회는 어린이 납중독 방지를 위한 예산 1,000만 달러 증액을 요청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올해 뉴욕시 프리킨더가튼 신청자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 9일 1차 마감된 프리킨더가튼 지원자는 총 6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71명 감소했습니다.
도로별로는 브루클린에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렸고 퀸즈, 브롱스, 맨하튼이 뒤를 이었습니다. 당국은 2차 접수에 많은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2차 접수는 오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